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개념, 바로 계층화된 보안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바로 과연 자물쇠 하나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 담긴 상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자물쇠를 딱 하나만 걸어뒀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불안하죠? 바로 이 간단한 질문이 사실 사이버 보안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요, 방어선이 딱 하나라는 건 그게 뚫리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바로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하나가 실패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요새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이 디지털 세계를 아주 견고한 성, 그러니까 뚫기 힘든 요새처럼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게 바로 계층화된 보안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막을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아예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없어. 이 사실을 딱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층이 뚫리더라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계층이 공격을 막아주거나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 바로 이 중복성 그리고 회복력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계층화된 보안이랑 거의 똑같은 말처럼 쓰이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심층 방어, 영어로는 Defense in Depth라고 합니다. 결국 두 단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방패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겹의 방어막을 겹겹이 쌓아 올리자. 이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의 디지털 성을 한번 쌓아볼까요? 이 성의 각 부분이 실제 사이버 보안 기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성을 지킬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바깥쪽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문을 잠가야겠죠? 디지털 세상도 똑같습니다. 서버나 중요한 장비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고 바로 이게 물리적 보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방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울타리는 넘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있죠? 당연히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겠죠. 바로 네트워크 보안이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화벽이라는 문지기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게 딱 막아서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IDS는 성 주변을 순찰하면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알려주는 경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성벽까지 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성 안에 있는 병사나 주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염되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호스트 기반 보안이라는 건요, 우리 각자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 이걸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백신 같은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계층이죠. 성 안에도 보면 왕이 사는 궁궐이나 무기고처럼 특별히 더 중요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튼튼하게 짓고 그 앞에는 또 전문 경비병을 세워두죠. 이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허점이 없게끔 잘 개발하고 이걸 보안 코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줄여서 WAF라고 부르는 전문 경비병을 딱 배치해서 특정 공격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방어의 최종 목표, 성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왕국의 보물, 바로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설령 모든 방어선이 다 뚫리고 경비병들이 다 쓰러져도 이 보물이 담긴 금고 자체가 안 열리면 결국 성공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누가 훔쳐가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딱 정해진 열쇠를 가진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보안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진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적인 방어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성이 아무리 철옹성 같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면 아무 소용 없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대 보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공격자들은요, 굳이 복잡한 기술을 뚫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의 실수나 심리를 파고드는 이른바 사회공학적 해킹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직원을 교묘하게 속여서 비밀번호를 슬쩍 알아내거나 중요한 문서처럼 위장한 악성 코드를 이메일로 보내서 열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의 주민들, 그러니까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계속 교육하고 지켜야 할 보안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어벽, 즉 인간 방어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 복잡해 보이는 계층화된 보안이 오늘날 사이버 전쟁터에서 그토록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층화된 보안은요, 그냥 방어벽을 여러 개 쌓는다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보안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절대 뚫리지 않는 완벽한 벽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그래, 뚫릴 수도 있어. 하지만 뚫리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강력한 현대의 보안 전략인 거죠. 자, 오늘 얘기하면서 나왔던 중요한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엔드포인트 보호 기억나시죠? 성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거였고요. WAF는 궁궐 같은 중요 관물을 지키던 전문 경비병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층화된 보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아주 강력한 개념이요. 아예 성의 안과 밖이라는 구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주지 마라. 모든 것을 항상 예외 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라.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층화된 보안의 철학을 거의 극한까지 밀어붙인 최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계층화된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만의 디지털 요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이 하나의 성이라면 여러분의 성벽은 과연 몇 겹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벽은 얼마나 튼튼한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